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행복우체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이 16조 9천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이번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 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법인 택시와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번 추경 주요 특징들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이나 시설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 개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는데요. 10만원이었던 하한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였고요. 2021년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 조치, 그러니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한 칸 뛰어앉기, 또 칸막이 설치를 한 식당이나 카페, 한 칸 뛰어앉기를 이행한 PC방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곳도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으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32만 개로 정확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런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추가로 간이과세자도 2021년 연간 매출 감소가 있었다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에서 3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2만 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셨으면서 동시에 매출이 감소한 대상으로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급은 어떻게 되냐?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이라면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을 하게 되면 2월 중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보완하는데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방문교사, 문화공연 종사원, 여가관광 종사원, 대리운전기사와 특고, 프리랜서 약 68만 명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이 되고요. 신규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 12만 명에게는 소득감소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어려운 택시업계 업황 등을 감안해서 법인택시 소속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전세버스나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요. 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하네요. 문화예술 분야에도 맞춤형 종합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요. 소규모 공연장 방역지킴이 및 여행업계 휴직, 실직자를 활용한 관광지 방역 지원도 합니다.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인력과 영화 제작 배급 인력 등 콘텐츠 제작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네요. 돌봄 지원에도 851억원이 소요되는데요. 요양보호사 36만 8천명에게는 한시수당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을 감안해서 전일제 시설 종사자는 감염예방수당 30만원에 추가 지급하는 20만원을 더한 총 5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기타 방문 요양 종사자의 경우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 대한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도 가산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재택중심 방역체계 전환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25,000개 수준의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도 추가 확보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데요.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이 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재원을 눈에 띄게 보강하고 제도 개선도 함께 병행한다고 하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를 비롯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증장애인,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숙인과 같은 감염 취약계층 약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한 달에 4개씩 제공하고요. 감염관리수당과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의 활동지원비 지원기간을 2022년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2022년 1회 추경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통과 시점인 2월 21일부터 2일 이내인 23일 집행 개시 예정이며 2차 방역 지원금이 가장 빨리 지급이 개시된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 기준을 고시 행정 예고하고 3월 첫째 주부터 신청 및 지급 개시가 되고요.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주요 사업 집행계획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